네, 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한 마약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이어가고자 합니다. 네. 그럼 법사님은 이 사람이 마약을 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앞으로 마약을 할 것 같다, 이런 걸 사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거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알 수도 있죠. 신점으로 하는 거는 이제 무당들이 하는 거고, 사주를 봐도 연월일시를 갖다 연주, 월주, 일주, 기둥이 4개란 소리거든요. 균형이 안 잡혀 있는 사람이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러분들이, 연예인들이 특히나 그걸 많이 한다고 맨날 여러분들이 자꾸 이상하게 연예인들을 보는데, 연예인들이 그런 게 많아요. 사람하고 만나서 이별하는 거, 원진살 이별수가 많이 들어있고, 그 사람들한테 대개가 보면 100% 그런 사주에 살이 많이 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염살을 만나고 이별하고 고통받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게,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춤을 추거나 그런 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걸 갖다 그 순간적인 걸 못 이기면 반드시 하게끔 돼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그런 사람들이 술을 먹고, 그런 사람들이 약물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신기가 있다고 봐요. 신기가 있다는 거 뭡니까? 여러분들 신기가 있다고 하면 다 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기가 있어야 노래를 하고, 신기가 있어야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고, 뭘 내다보고 디자인도 잘하고, 이런 거 감각적인 게 있어요. 신이 있다는 거는. 초능력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또라이가 많이 되죠. 술 먹고 이상하고, 이상한 짓 가장 많이 하는 진상 손님들이 누굽니까? 검사, 판사, 변호사, 정치인, 훌륭한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상한 짓을. 왜 많이 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초능력적인 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개가 뭘 갖고 있느냐면 신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휠에 못 이겨갖고 뭐 호기심 같은 거, 지금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뭐 본인은 뭐 이렇게 하고 싶어, 뭐 호기심 있다. 호기심에서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의 대다수의 연예인들은 마약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야, 대다수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유명한 사람들 보면 대마초라든가 환각제라든가 이런 거 많이 접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경안전제, 그 다음에 그 수면증, 뭐 이렇게 불면증 이런 거 많이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대다수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그 연예인들한테 고소당해요. 그러면은 모욕죄. 법사님이 딱 TV에서 그 연예인들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마약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나요? 저는 트레비를 안 봐요. 딱 보면 알죠. 그런 어떤 휠을 잡는데 기가 막히게 잡잖아요. 쫙. 근데 환상적으로 잘하는 애들 있죠.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은 할 가능성은 있다는 소리 수도 있어요.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안고서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안고서도 그런 휠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런 그 감각적인 사람, 눈동자가 틀리고 이미지가 이렇게 쳐다보는 이 동공이 틀리고 다 틀리대요. 저는 그런 쪽에 전문가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는 사람 딱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약을 하겠어요? 첫째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않죠. 딱 봐서 이 사람이다 할 수는 없지만 대충 보면은,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고 아무나 보고서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고요. 나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보면 딱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느끼고 그건 100% 하죠. 이건 얼만큼 됐다,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딱 하죠. 휠이 딱 오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도 이제 고칠 수 있는 건지 못 고치는 건지 뭐 생각도 해보고 많이 하죠. 알아도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해갖고 도움이 될 사람이 있고요. 마음을 백날 얘기해도 효과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법사님하고 상담을 해도 못 고치는 사람들이 있나 보군요. 아, 이거 말이라 그래. 나는 첫째로 나하고 인연이 맞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갖고 요 사업은 안 됩니다, 꼭 실패해요,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서 그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똑똑해갖고 한 거고요. 근데 그 사업 이번 지금 하시면 절대로 안 돼. 내가 최근에 어떤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 내가 그냥 전화로 그냥 어떤 통해갖고 전만 봐준 거예요. 절대 사업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큰일 나, 모든 걸 다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걸 갖다 내 말을 거꾸로 해갖고 딴 데서 물어보니까 사업에도 좋다, 너 운세가 있어. 그랬더니 운세 삼재 때에다 진짜 망할 운세였었거든. 근데 그런 운세 때인데, 그걸 자기가 돈 번 돈 전 재산을 털어갖고 막 사업을 딱 해놓은 거야. 그래서 딱 사업을 오픈하니까 코로나가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한 명도 안 와. 그 사람이 그럼
내가 그 사람 보고 너는 하면 꼭 안 됩니다. 지금 하룬세가 있어도 안 되고 3대 때가 안 좋은 운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얘기를 했거든.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법사가 사업허락에서 망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라는 생각 절대 가지면 안 돼. 나하고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제가 무슨 초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에서 우리 같은 사람도 소개 초능력자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딱 반대로 하는 애도 있어요. 어떤 애 지금 본인하고 같이 오신 분도 거의 내가 하라는 거에 딱 반대로 하시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말을 꼭 제대로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꼭 불만도 엄청 많아요. 우리 그 선생님도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열심히 도와주는데 꼭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 본 적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 주변에 없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마약 하는 사람들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봤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거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약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 나쁜 게 아니고요. 마약 하신다는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보면 마음이 그렇게 여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깡패들이 보면 가끔가다 착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깡패가 남들 돈이나 뜯고 남들 못된 짓 하는데 그 사람들 어디가 착한 게 없겠지만 그 사람들 보고 착하다는 거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야 잘만 하면 벗어나갖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일본에 야쿠자가 손님으로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야 너 이 깡패지? 그러고 막 뭐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갖다가 너 그 일을 빨리 그만둬라. 내가 일본 말에 뭐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3일 만에 그만두고 왔어요. 이야,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아까 참 내가 그 마약 얘기했는데 마약 환자를 나한테 데려다 준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고 나한테 데려와갖고 그 친구 이제 끊었는데 그 친구를 데려다 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다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놈이 마약을 해갖고서 그러고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조금 말을 듣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봤을 때 그거를 막 하지 말라고 하고 막 강하게 뭐를 해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3개월 정도는 맥히는 경우가 있어요. 3개월 동안 버텨요. 근데 그게 가장 힘들고 그 다음에 6개월, 1년 그 버티는 기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끊기가. 그러니까 마약을 끊기 위해서는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금단 현상처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걸 갖다 신경 써서 해줘야죠. 그리고 이런 거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왜냐면 마약을 떠나서 내가 얘기하는 모든 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약물 중독이 된 거 끊기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잠깐 내가 아무리 뭐 옆에서 많이 해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세상에 최고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다이어트가 더 힘들어요. 마약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다이어트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걸 갖다가 힘들고 어렵고 성공하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다이어트도 하다 보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마약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짜 정상인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법사님은 혹시 마약을 권유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 신이 들려갖고 손이 막 떨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마약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소리도 많이 듣고 그때 내가 삐쩍 말렸거든. 내가 한 50몇 킬로에다가 삐쩍 말려갖고 손이 덜덜덜 막 떨으니까 마약 중독이냐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 당시에 술 한 모금도 안 먹었고요. 술 먹을 줄 모르는데도 그런 소리도 들어봤고 마약 중독자느냐는 소리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고 유혹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도 담배를 못 피거든요. 담배를 안 펴봤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데 담배 안 피고 또 마약을 했더라고. 권유는 받아본 적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권유를 받았을 때 주변에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권유를 뿌리치기가 어려우실 텐데 나는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내가 당연히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권유를 받아와갖고 야 나한테 그런 거 하라고 권유하면 내가 신고해버려요. 권유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저기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권유하면은 내가 간 다음에 몇 분 있다가 딱 신고해버려. 근데 참 불공평한 게 뭐냐면 나한테 그걸 권유했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 우리 선생님 신고하잖아? 근거가 있어야 돼. 허는 그 마약을 소지하고 있든가 주사를 맞았든가 약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신고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근데 나보고 하라고 하면 신고해버릴 거니까 혹시라도 이 방송 보고 나한테 그 혹시 나를 갖다 한 사람 중독시키면 돈 많이 벌죠. 인맥이 내가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런 걸 해갖고 막 미치면은 한 몇백 명 고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절대로 안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마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말. 네. 만약에 마약을 떠나서 마약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중독되신 분들이 본인들이 의지가 끊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면은요 반드시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먼저 끊는다 한다는 그런 환경을 바꿔줘야 돼. 첫째는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 있죠. 주변 사람들을 바꿔야 돼. 분위기를 바꿔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내 주변에 마약을 권해줬던 사람도 있고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 다 바꿔야 돼. 그리고 술 먹는 것도 똑같아. 술 친구들 다 끊어야 돼. 전화번호 바꿔버려. 다 바꿔. 주변 환경을 다 바꿔야 돼. 바꿔갖고 아무도 안 되는 데 있으면 절대 못하죠. 첫 때는 파는 사람도 없고 그걸 갖다가 버티려면은 그리고 한 달, 두 달 끊은 건 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는 약 6개월 이상 지나야 돼. 6개월, 1년, 2년 정도 지나야 완벽하게 끊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하고 싶은 생각 그 순간에 다른 걸 하세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미친 듯이 일을 해요. 지금도 무슨 인터뷰에 가면도 그림 그렸다가 이거저거 하고 전화 오면 전화 보고 문자 보내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겨. 그러니까 남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울증이나 조울증도 똑같아요. 약 좋아하는 거는 자기가 의지가 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바꿔줘야 돼. 본인들 주변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약물 중독인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술 중독, 그 다음에 우울증, 조울증, 약물 중 몽땅 다 싹 쓸어서 다 똑같아. 환경을 바꿔줘야 돼. 그리고 옛날 같이 지금 이렇게 이런 소리 하면 참 우스운데 옛날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잖아. 새벽같이 아침이 밝았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가서 일하고 청소하고 막 부지런히 학교 갈 생각하고 막 정신없이 하잖아요. 요즘에 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졌겠지만 부지런하는 사람들한테 우울증이 올까요? 조울증이 올까? 아니면 그런 거 할 시간이 있어요?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시간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즐거운 시간을 뭔가 하세요. 뭔가 할 게 없으면 이렇게 그림이라도 미친 듯이 그리든가 책을 읽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한 가지를 하시면 반드시 그런 걸 극복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